분배금이 높다고 수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다 좋은 ETF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장님들의 투자 목적에 맞는 그런 기준점들을 설정하시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H가 없는 종목이 그나마 국내에서 해외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곤의 연금수업 곤생 김범곤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2024년 10월 30일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월배당 ETF가 87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커버드콜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 커버드콜을 제외한 월배당 ETF 56개 종목 같이 한번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 순서는요. 자, 분배율 지급 순위와 배당금 얼마나 주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률 순위와 총 보수 매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의 총 보수가 얼마인지도 이번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분배율과 수익률을 몽땅 다 합산하면 걔가 바로 토탈 리턴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직전 1개월 동안 토탈 리턴 수익률은 또 얼마였는지 순위도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 매수할지 잘 모르는 분들 일단 섞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매수했었을 때 분배금과 그리고 배당 순위들 같이 한번 영상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초자산은 국내 주식입니다. 현재 8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목표로 할 수 있는 연간 분배율 수준은 5에서 6% 정도가 맥스입니다. 최대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5, 6%를 뛰어넘는 분배율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커버드콜이 일부 들어가야 되고요. 다만 성향상 커버드콜을 싫어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해가 어려운 분들은 커버드콜을 제외하는 경우 있으니까 의사결정 내릴 때는 내가 커버드콜 쓸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결정하시고 결정한 다음에 안 쓰겠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요. 아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 써볼게 라고 하면 그때는 무한대로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10%, 20% 요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특정 비중만 결정하신 다음에 그 비중만큼만 커버드콜 쓰시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ETF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국내 주식 월배당 ETF 순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1위 종목은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종목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분배율이 2%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줬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분기 배당하는 종목들이 상당 부분 많이 포진되어져 있어서 10월달 기준으로 분배율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보통 월 배당 기준으로 한 0.5 정도 이렇게 주는데 아무튼 엄청난 분배율이 현재 이번 달에 지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익률은 1.06%인데 자, 국내 주식 아래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 직전 1개월 마이너스 0.18인데 해당 종목 수익률 1.06%면 그래도 운용을 조금 잘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종목에 붙어 있는 액티브라는 이름들 가끔 한번 볼 수 있는데 액티브는요, 이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들이 열심히 사고 팔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이러한 종목 운용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다만 유일한 단점이다라고 본다면 총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1.13% 아마도 월배당 ETF들 중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총 비용이다라는 점. 그래서 비용 많이 주면서 운용 못하면 당연히 선택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냥 비용은 적정히 주면서 운용도 잘한다. 그러면은 한번 선택해서 운용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분배금과 분배율을 나눠서 계산한 것이고요. 현재 가격과는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14,000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주당 분배금은 280원을 지급을 했다. 그리고 2위 차지한 종목은 코스피 고배당, 그냥 말 그대로 고배당 종목을 주는 우리나라의 상장 주식들이 혼합돼서 운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분배금 60원 줬고요. 수익률 2.26%, 분배율 0.54%. 근데 재밌는 걸 쭉 보시게 되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는 마이너스 0.18인데 현재 월배당 ETF의 수익률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들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코스피 200 지수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고요. 코스피 200 지수보다 수익률이 좋다라고 한다면 내가 선택한 기초자산이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운용을 조금 더 잘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위를 차지한 종목은 분배율 0.54% 낮은 편 아니고요. 수익률 2.26%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3위의 경우는 타이거 은행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 1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은행 중심의 배당 많이 주는 10개의 종목들이 섞여 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들은요. 그러면 우리나라 월배당 ETF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사는 건 괜찮은 방법인가? 여기도 보시면 1위부터 8위까지 있는데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1위부터 8위까지를 다 사는 행위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고배당 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중복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목들 중에서 중복되는 항목이 많으면 사실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한쪽 종목에 몰빵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는요. 각각의 편입되어져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한번은 고려해서 담을 고민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대부분 은행 위주의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포진되어져 있고요. 대체적으로 은행이 상당 부분 배당을 많이 주는 형태의 종목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위 보시면요. 자, 플러스 고배당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얘가 예전에 대표적인 아리랑 고배당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익숙하지가 좀 않는데 얘네들도 뭐 연간 한 5%의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형태고요. 수익률 1.68%로 나름대로 그래도 방어는 잘한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위 종목에 보시면 자, 서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융 관련된 자, 3위 종목과 5위 종목 보시게 되면 수익률이 7.17, 7.75% 1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은행과 관련된 주식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6위의 경우는 코덱스 고배당 자, 수익률은 1.01, 분배율은 0.36이니까 대충 한 12 곱하게 되면 4% 정도 주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7위 차지한 종목은 코덱스 은행이고요. 수익률 7.38%, 분배율 0.33. 그리고 아래에 있는 원 200은 우리였는데 원으로 바꿨습니다. 계속 헷갈려 죽겠습니다. 계속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을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장 중심의 ETF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얘는 매월 배당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인기가 많냐? 인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 성장 중심의 ETF들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다. 근데 월배당을 주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기초자산은 국내 채권입니다. 현재 5개 종목이 상장되어져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전혀 없고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냥 구색 맞추느라고 기초자산 국내 채권이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분배율 수준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4에서 5% 정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썩 낮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위를 차지한 종목을 보시게 되면 라이즈 25-03 만기일입니다. 채권인데 만기가 있는 채권. 일반적으로 만기 매칭 채권이라 그러는데요. 자, 25-03은 25년 3월이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25년 3월이 되면 해당 ETF는 휴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사라집니다. 사라지게 되면 만기 수익률을 지급을 한다. 다만 얘는 월배당이기 때문에 꾸준히 매월 배당을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날에 설정된 만기 수익률을 지급하고 끝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형 ETF의 경우는요, 뭐 분배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사실 만기 수익률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채권 ETF의 경우는 매매 차익이 이익이 나거나 혹은 지급받는 분배금이 수익이 되는 건데 이러한 만기 매칭 채권은 만기까지 버티면 확정됐다라기보다는 최초로 설정된 만기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버티면 가격 변동 위험은 사라지고 중간에 이자를 받으니까 어느 정도 안전자산에서 운용해 볼 만한 그러한 종목군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기가 많이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25-03 보시게 되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0.08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았고요. 분배율은 0.33%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리턴은 0.25%, 2위는 자, 라이즈 25-11 회사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익률 마이너스 0.03, 분배율 0.28%. 그래서 만기가 얘네들은 1년 정도가 25-03은 만기 거의 안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25-11의 경우는 만기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얘네들의 가격 변동은 그리 크지 않고요. 일정 부분 그냥 이자 받을 목적으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안전하니까 지금 살까? 개인적으로는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종목이 상장되면 그런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됐고요. 굳이 만기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종목들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 이러한 스타일의 ETF도 있다라는 점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3위의 경우는 우리나라 국고채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한 2달 전에 들어왔는데요. 자, 히어로즈 국고채 30년. 자, 만기가 30년짜리 채권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상당 부분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이렇게 금리 수준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요. 한번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우리나라 채권 수익률 이렇게 검색하시면 각각의 만기일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잘못 생각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니 채권 금리는 올라갔는데 내 채권 가격은 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채권 금리와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은 역의관계입니다. 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져야지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어로즈 국채 30년 액티브 수익률 마이너스 1.84%, 금리가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분배율 수준은 한 0.1% 정도 지급이 되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위의 경우는 라이즈 금융채 액티브, 5위의 경우는 라이즈 중기 우량 회사채. 자, 그러면 채권을 투자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 국내 채권들은 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많은 분배금과 그리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는 대부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월배당 ETF들 중에서는 대부분 소외되어져 있다.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뭐 아마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슈드입니다. 현재 5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사실 5개 종목의 기초자산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 판단 기준은 일단은 총 보수가 낮은 것들을 선택을 하거나 혹은 환해지와 환노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둘 다 섞는다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환노출 종목을 선택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슈드의 연간 분배율은 뭐 3.45 정도 된다. 4%대까지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자, 먼저 1위한 종목을 살펴보시게 되면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자, 일단 분배율 수준을 보시게 되면 0.36%인데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럼 슈드의 수익률이 좋은 것이냐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아래 보시면 표에 환율이 무려 6.1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뭐 100%다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죠? 그럼 한번 수익률 비교해보면 환율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P 500은 7.94%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서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이 S&P 500 나스닥의 경우는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ETF의 가격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환율이 조금 일부 반영되어져 있다는 점은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위 차지한 종목은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이고요. 수익률 6.53%, 분배율 0.31%인데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옆에 보면 월중 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월말 기준으로 배당을 줬는데 이제는 월중 기준으로 배당을 주는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위 차지한 종목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뭐 수익률 수준은 다 비슷합니다. 6%대. 분배율 수준도 얼추 다 비슷한데 일부 조금씩 운용사마다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 차지한 종목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H 있는 종목입니다. H가 있으니까 무슨 상품? 해지 상품. 해지 상품은 환율 변동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수익률 기준으로는 노출 상품이 해지 상품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나는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항상 말씀드리는 H와 H 아닌 것을 혼합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래도 투자를 좀 그냥 노출 형태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H가 없는 종목이 그나마 국내에서 해외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위 차지한 종목은 다 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이고요. 뭐 수익률과 뭐 분배율 수준은 얼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총 비용이 가장 낮은 걸 살펴봤더니 지금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이 총 비용이 가장 낮게 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조금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주식 및 글로벌 주식 10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데, 일단 또 결론부터
다시금 말씀드리면 상당히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 분배율 수준은 연 3에서 4% 정도. 자, 그러면 해당 종목들은 그냥 글로벌 주식이 몇 퍼센트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가, 요 정도 수준에서만 우리가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 먼저 1위를 차지한 종목은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미국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면서 월배당 주는 겁니다. 수익률은 6.28%, 분배율이 0.21%. 높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성장 중심의 월배당 ETF의 표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위를 차지한 종목은 라이즈 미국 S&P 500 H가 붙어있죠. 환해치 상품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1.38, 분배율 0.11%, 순위는 뭐 전체 하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위와 4위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수익률들이 상당 부분 높죠. 7.70%. 다만 분배율 보시면 0.07, 정말 요만큼 줍니다. 요만큼. 그래서 사실 분배금을 받을 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그렇죠. 좀 섭섭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성장 중심이고 그만큼의 기초자산을 많이 키울 목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되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인기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굳이 월배당 받는 이러한 성장 중심의 ETF들을 활용하지 마시고요. 대표적인 ETF들이 몇 개 있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뭐 타이거나 코덱스에서 이렇게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그런 ETF들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운용하는 운용 스타일들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먼저 1위 종목 보시게 되면 라이즈 미국 S&P 배당 킹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밑에 가면 배당 귀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배당 킹은 일단 50년 이상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이 편입돼서 운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분배금은 수익률 기준 먼저 보시면 3.18%, 분배율은 0.27%. 그래서 실제로 뭐 배당 킹, 배당 귀족들이 그렇게 많은 분배금을 지급은 하지는 않지만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는 슈드와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계속 비교해 보니까 슈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분배금 그래도 연 3, 4% 주고 가격 변동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킹은 50년 이상 배당을 지급한 기업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이 종목은 이제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입니다. 여기는 25년 이상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이 포함돼서 운용이 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배당을 지급한 기업이 배당금을 무조건 많이 주는 기업은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25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한 회사들이 편입되어져 있는 거지 25년 동안 배당을 가장 많이 준 회사가 편입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섭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배금이 0.18, 그죠? 1년 기준으로 따지면 한 2, 3%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을 많이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름만 보면 배당 킹이니까 배당 정말 많이 주겠지, 배당 귀족이니까 배당 많이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반드시 한 번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입니다. 자, 잉여 현금 흐름. 회사에 노는 돈들이 많은 그 회사 100개 기업을 가지고 이렇게 편입된 종목들인데, 보시게 되면 뭐 수익률은 4.51%, 분배율은 0.16%로 해당 종목도 그렇게 많은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4위의 경우는 코세프 미국 방어 배당 성장 나스닥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방어주라고 하는 건 변동폭이 크지 않고 배당 성장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배당을 지급하면서 배당금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종목이 편입되어져 있는 운용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 보시게 되면 4.45인데 분배율이 조금 아쉽습니다. 0.13이면 배당받을 목적으로는 조금은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한번 들어가서 조회해 보시게 되면 인기가 상당히 없어서 한 번 더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편입을 굳이 고려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그룹 세 번째로는요, 이제 글로벌 주식입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뉴스양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제 뭐 가격 변동폭이 큰 것 같기는 하지만 굳이 이런 종목을 월배당으로 왜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수익률은 2.76%, 분배율 0.12%로 배당받을 목적으로는 적합하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특정 섹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ETF들에는 그냥 우리 투자하지 않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게 되면 코덱스 대만테크 고배당 다우존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분배금은 좀 높은 수준일 것 같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대만에 있는 기술주 중심 우리가 뭐 정보를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종목들이 있고요. 실제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 없는 종목들이니까 그냥 이러한 종목들도 존재하는
되는구나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이 인컴인 자산 배분형 현재 4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 분배율 수준은 3, 4% 내외로 볼 수 있고요. 자산 배분형은 일부는 주식과 일부는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혼합형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위를 차지한 종목 보시게 되면 타이거 글로벌 멀티 에셋 TIF 액티브인데요. TIF는 타겟 인컴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괜찮은 이름이지만 이 포트폴리오가 선진국과 신흥국이 주식 채권 혼합되어져 있어서 선진국은 사실 많이 올랐는데 신흥국이 한동안 좋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혼합되니까 수익률 측면이 썩 높지는 않았는데 최근 신흥국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이 막 올라가지고 우리나라도 사실 신흥국에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4.85%, 분배율은 0.32%로 일단은 종합순위는 좀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얘도 생각보다 인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위를 차지한 종목 보시게 되면 이 플러스 고배당주 채권 혼합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고배당주 나머지 채권 이렇게 과거 이름으로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혼합 채권이 가격 변동이 크지 않으니까 선택하면 괜찮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선택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각각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0.61, 분배율은 0.32%,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해당 종목은 그래도 많이 선택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위를 차지한 종목은 최근에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등장이 아니라 월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삼성전자 채권 혼합. 자, 삼성전자가 상당히 주가가 하락을 한 그 시점에 갑자기 월배당으로 전환됐는데요. 삼성전자의 30% 비중과 국고채 70%가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굳이 이런 종목들을 선택하지 않는 게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차라리 우리나라에 그냥 고배당 주는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위를 차지한 종목은 솔, 미국 배당, 미국제 혼합 50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거는 미국 배당 100지수와 그 다음에 KRX 미국채 10년 지수가 5대5로 이렇게 혼합돼서 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인데 마찬가지로 그냥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합되게 되면요, 약간 좀 가격이 정체가 돼요. 많이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주식 하나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의 상관관계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좀 낮은 편이라서 주식이 이익을 팔아서 채권을 더 사는 이러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혼합 전략들은 그게 상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분배율도 어느 정도 크게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금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것은 기초자산 리츠 종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12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자, 목표 분배율은 커버드 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최대 한 6에서 7% 정도까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초자산입니다. 자, 먼저 종목을 쭉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1위한 종목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입니다. 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6.25인데 왜 요 사단이 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금리와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전 1개월 동안 금리 인상이 너무 많이 높아져서 대체적으로 이제 채권 수익률이 많이 낮아지면서 리츠도 함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율 수준, 수익률은 마이너스 6.25, 분배율은 0.97%로 상당히 높죠. 그래서 분배금은 상당히 높지만 수익률의 가격 변동도 대체적으로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 리츠를 대체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편입하실 때는 한 5%에서 10% 내외로 너무 많은 비중을 편입해서 운용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위를 차지한 종목은 코덱스 1번 부동산 리츠입니다. 보시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2.41%, 분배율이 또 꽤 높습니다. 0.72%로 곱하기 12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6, 7% 정도 분배금 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위 종목의 경우는 플러스 K 리츠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맥커리 인프라가 포함되어져 있다, 미포함되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금 계좌 안에서 맥커리 인프라를 포함할 수 있는 건 IRP 계좌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 저축에 있어서는 맥커리 인프라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자, 이러한 시설 기반의 투자들을 좀 하고자 하신다면 인프라 위주로 만약에 좀 맥커리 인프라를 편입
편입해야겠다. IRP 있는 분들은 그냥 IRP 계좌에서 맥쿼리 인프라를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연금저축에 있는 분들은 맥쿼리 인프라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맥쿼리 인프라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러한 리츠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K 리츠는 맥쿼리 인프라가 미포함되어져 있는 거고 아까 살펴봤던 1위 종목의 경우는 맥쿼리 인프라가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7.51%로 썩 좋지 않았고요. 분배율은 그래도 리츠 쪽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 종목의 경우는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국내 리츠와 맥쿼리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자, 분배금은 월중 분배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자 기준으로 보통 한 17일 이렇게 분배금을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5.65%, 분배율은 0.96%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5위의 경우는 히어로즈 리츠 이즈스 액티브. 자, 국내 다양한 부동산의 자산 투자하고는, 그러니까 자산 분배형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수익률 마이너스 6.82%, 분배율 0.55. 그래서 이번 달 기준으로 리츠의 성과는 채권과 거의 비슷하게 성과가 많이 좋지 않은 그런 한 달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6위의 경우는 우리 한국 부동산 탑 3 플러스인데 우리가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과 분배율은 수익률 마이너스 5.16, 그 다음에 분배율은 0.5%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7위를 차지한 종목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채권 TRKIS. 그래서 국내 리츠와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인데 부동산 쪽이라서 그냥 리츠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컴으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 해봤는데 그냥 리츠니까 리츠 쪽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수익률 보시게 되면 그래도 채권이 조금 있어서 마이너스 4.36%, 분배율은 채권이 있다 보니까 조금 낮습니다. 0.47% 되겠고요. 자, 8위의 경우는 에이스 싱가포르 리츠, 그 다음에 9위의 경우는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자, 10위의 경우는 라이즈 글로벌 리얼티 인컴. 유일하게 이제 리얼티 인컴. 미국 주식이죠. 미국 주식인데 우리가 미국 주식을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편입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쿼리랑 뭐 이렇게 취지는 좋았는데 처음에는 많은 관심을 받다가 또 얘가 많이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다만 유일하게 플러스가 났습니다. 수익률이 2.19%, 분배금은 0.37%로 그래도 연평균 한 7%대 성장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는 운용 방침은 뭐 괜찮은 종목이기는 합니다. 자, 다음 11위의 경우는 에이스 미국 다우존스 리츠, 자, 합성 H고요. 자, 수익률은 1.61% 떨어졌고 분배율은 0.43%, 그 다음에 12위의 경우는 코덱스 미국 부동산 리츠 이렇게 해서요. 수익률 마이너스 1.33%, 분배율은 0.3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츠의 경우도 국내 리츠와 해외 리츠로 구분할 수 있고요. 해외는 미국,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리츠 중에서도 거래량이 조금 활발하게 터지는 그런 종목들을 활용하는 게 좋지 막 그냥 이름만 보고서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많은 이익과 분배금을 받을 목적보다는 대체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메인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일부 만약에 조금 편입을 해보겠다 그러면 5% 또는 10% 내외로 낮은 비중을 편입해서 운용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10월 모든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매수했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일단은 커버드 콜만 넣었을 경우에는 직전 1개월 수익률은 3.97, 분배율은 1.01%로 토탈 리턴이 높았습니다. 4.98%로 괜찮은 성과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커버드 콜을 제외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종목들의 1개월 직전 수익률은 0.54, 분배율은 0.37로 전체적인 토탈 리턴 수익률은 0.91%로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반영해서 운용했을 경우에는 직전 수익률 1개월 기준으로 1.67, 자, 분별 기준으로는 0.58, 토탈 리턴은 2.25%로 그래도 중간 정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초자산을 섞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 제가 이거는 인기 없어요, 이건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걔네 종목들만 빼시면 사실 모든 종목의 분배율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미국 주식을 추종하는 성장 중심의 ETF,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 국내 채권들 있죠. 그런 종목들만 제외하고 포트폴리오 한번 구성해 보시게 되면 적지 않은 형태의 분배금과
그리고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월배당 ETF 중에서 이 커버드콜 31개 종목을 제외한 56개의 월배당 ETF의 분배금과 수익률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배금이 높다고 수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다 좋은 ETF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장님들의 투자 목적에 맞는 그러한 기준점들을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월배당 ETF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이 아니고요.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 분배를 가져가면서 운용할지, 그리고 커버드콜을 쓸지 말지 그런 의사결정을 먼저 내리시고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은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가는 연금 선생님 곤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